이번 시간에는 합작에서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이 합작에서 CEO와 제휴 매니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버넌스하고 통제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통제 구조,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제휴를 하는 데 있어서 지분으로 갈 거냐, 비지분으로 갈 거냐, 또 그리고 이제 합작으로 갈 거냐 이런 걸 이제 결정하는 그게 바로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우리 합작회사를 하기로 이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버넌스하고 그리고 이제 통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자세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과 그리고 합작에서 그 자체를 어떻게 경영을 할 거냐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일반 경영 그 자체를 어떻게 이제 경영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제휴 라이프 사이클에서 협상과 이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제휴 합작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라는 것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된 걸 가지고 이제 그 경영을 어떻게 이제 방향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로. 그래서 이 그 경영과 평가의 주요 항목들을 그 라이프 사이클 때 설명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경영에서는 뭐 CEO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그 회사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자율권 수준 정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R&R은 뭐 우리가 그 협상 때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이 역할과 책임을 할당을 할 건지 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갈등 해결 메커니즘으로 가겠습니다. 갈등 해결 메커니즘과 그리고 이제 관계 경영 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별도의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휴의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즉 합작회사의 성과를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거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합작회사 자체의 성과를 중요한 이슈로 볼 거냐, 아니면은 모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는 데 포커스를 두는 평가를 할 거냐 하는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자세히 살펴볼 거고, 그 균형 성과표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건 뭐 그래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HR은 또 중요한 이슈죠. HR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수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정은 사실 자세하게 조정과 재협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협동하고 또 다른 겁니다. 코퍼레이션하고 이 코디네이션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코디네이션이 중요한 겁니다. 왜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그 재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정과 재협상 부분을 별도의 시간에 각각 설명을 할 테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합작의 이제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학습인데,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국제 합작 투자에서는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요소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굉장히 좀 경영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선 합작회사 CEO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텐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이 제휴 경영 역량이라는 컨셉을 많은 학자들이 사실 그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슈나이더라는 학자가 2009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제휴 경영의 역량이라는 게 사실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정할 수 있는 역량, 이 조정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조정과 협력은 별도의 시간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협력,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협력입니다.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조정은 우리가 제휴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시작 시점에는 잘 모르는데,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사건들,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마다 추가적으로 어떤 자원을 기여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을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사용되는 언어가 표현이 조정입니다. 조정. 협력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개인 간 유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엮느냐 하는 그 역량이 제휴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둘 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다. 라는 이제 분석 결과를 리스턴, 그 다음에 존 링크라는 학자가 2015년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제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정과 커뮤니케이션, 개인 간 유대, 이런 걸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필요한데, 특히 제너럴 매니저, 합작회사인 경우에는 CEO가 되겠죠. CEO와 그리고 제휴 매니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휴 경영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합작회사 CEO와 제휴 매니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합작회사 CEO 역할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일 기업 CEO 역할을 크게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의사결정자, 내부 통합자, 외부 통합자, 정보관리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조인트 벤처 CEO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수의 모기업이 존재합니다. 최소한 2개 이상의 어떤 모기업이 존재하죠. 그리고 운영의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준비와 지원 자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이 운영의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이 자회사의 권한이 이 일반 기업의 CEO보다 작습니다. 반면에 책임은 큰 편이죠. 그 다음에 신속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대체로. 게다가 이제 국제 합작 투자인 경우에는 모기업 간의 문화의 이질성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융합할 건지 하는 것도 CEO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카와 자에라라는 학자가 92년도에 이 역할의 갈등과 역할의 모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이 소개를 하면서 합작회사 CEO 역할을 분석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할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기업들 간에 이제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합작회사가 기대하는 것하고 모기업이 기대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역할의 모성은 이 합작회사 이렇게 설립은 하지만 모기업에서 합작회사 경영에 대해서 뭘 기대를 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CEO에 대해서 CEO가 임명을 하지만 CEO가 딱히 이제 어떤 걸 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자체가 그냥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도 아울러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합작해서 모기업 수가 작으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둘이죠. 모기업이 둘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합작회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니까 역할 갈등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둘 간의 그 문화의 다양성이 있을 경우에는 모호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 있는 합작회사 CEO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어떤 태생적 문제라고 보지 않고 자율권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협상의 기회로 이렇게 그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 자율권이 더 높은 그 합작회사 CEO는 기본적으로 역할 모호성을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은 대체로 그 부정적 영향을 이렇게 주는데 성과에, 반면에 역할 모호성은 합작회사 CEO의 그 운신의 폭을 더 넓혀주는 기회를 준다 하는 게 그 모 앤 퍽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합작회사 CEO 역할 수행을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기업들 간 그 협동의 수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합작회사 CEO 능력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게 모기업들 간의 관계를 이제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기업이 기대가 충족되면 될수록 합작회사 경영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경영 자율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합작회사 CEO 역할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합작회사 CEO는 합작회사 자체 경영뿐 아니라 모기업 기대에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다.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합작회사 성과 평가의 기준도 모기업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합작회사 자치권이 없을 때, 자율권이 없을 때 이러한 그 모기업 간의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 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작회사 CEO 앞 슬라이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기업 설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합작회사 성공의 중요한 어떤 요소인 그 모기업으로부터의 그 자원 제공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기업 간의 차이점을, 우선순위의 어떤 차이점을 해결하고 합작회사 간 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 하는데 그 합작회사 CEO의 어떤 역량이 그 발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합작회사 성공을 위해서는 CEO의 그 합작회사에 대한 그 충성도가 중요합니다. 합작회사에 충성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기업 양측에 대해서 중립을 택한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중립을 택하지 않으면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그 상당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작회사 CEO에 대한 보상도 모기업 기대 수준 충족이 우선순위가 될 게 아니라 합작회사에 대한 자체에 대한 기여, 여기를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업이 이러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휴 매니저입니다. 제휴 매니저라는 것은 우리가 협상에서도 이제 제휴 매니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휴 매니저라는 것은 그 제휴 양사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 제휴 매니저가 그 접점의 역할을 하면서 그 내부의 각 해당되는 파트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휴 매니저의 역할은 출범 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 조정 역할에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휴 매니저가 사실은 그 제휴 성공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주 제휴 매니저가 그 사실은 이 제대로 이렇게 정착된 포지션은 아닙니다. 근데 제휴 매니저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합작에서나 아니면 일반 전략적 제휴를 할 때 제휴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육성을 하거나 하는 기업은 아직은 드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휴 매니저의 그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공적인 어떤 제휴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냐 하는 거를 이 제휴 매니저 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오늘날의 시스코가 있게 됐는데 시스코에서 단 7가지 어떤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되도록이면 크로스 펑셔널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참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제휴 매니저가 이 총괄을 하니까 이 문구를 묶어서 이렇게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능감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신속한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정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해결 방안들을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묶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서면, 그 다음에 구두 커뮤니케이션 스킬뿐 아니라 조직 내 상하 직급 관계자, 특히 고위 임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지식을 갖춰야 된다. 시장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제품에 대한 기술적 지식뿐 아니라 이들이 기업 전략과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기업 전략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많은 글로벌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글로벌 경험이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어떤 지식, 그 다음에 경험뿐 아니라 글로벌 이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구조화되지 않는 환경, 그리고 모호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제휴라는 것은,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는 일을 서로의 어떤 보완적인 역량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화되지 않는 환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체계가 아직 안 잡힌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부러지게 이렇게 명확한 환경이 아니라 모호한 환경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딱딱 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앙트프리너십, 기업가 정신이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감정적 어떤 균형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은 이게 상대방하고 때로는 상당한 어떤 좌절감을 느끼고 실패를 맛보고 하는 그런 과정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 쉽게 좌절하고 상대방에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내적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보너스를 받거나 승진의 목적으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는 직원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제휴 매니저의 요건을 다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휴 매니저가 절대적인 어떤 성공 요건에 속한 만큼 이러한 역량을 가진 제휴 매니저를 기른다는 것은 기업이 경쟁 우위로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자면은 합작회사 경영에서는 CEO와 제휴 매니저의 리더십이 결정적이다. 단일 기업 대비 합작회사 CEO는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 다음에 합작회사 CEO 기능 특징의 2가지로서 생커 등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이 있는데, 역할 모호성은 특히 어떤 CEO가 자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합작회사 CEO는 그리고 그 모기업을 설득해서 필요한 그 약속된 자원들을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계 경영의 필요성을 그 합작회사 CEO는 인지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을 했었고요. 합작회사 CEO는 모기업보다 합작회사 이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제휴 매니저는 제휴 출범 때 그리고 운영 그리고 이제 조정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휴 매니저의 성공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 7가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